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제2호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로 다시 이 법안이 넘어왔을 때 과연 재표결을 통해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회 상황,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떻게 보면 18대 1로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묵묵히 사과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 댓글창을 보면은 네. 김병주 의원 고생 많았다, 응원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자, 그래도 마음고생은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며칠간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보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았고요. 예. 네. 참 네. 그때 상황 저희가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네. 이게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또 네.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정회를 시킬 일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상황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사실 국회 대정부 질문 중간에 네. 그 정회를 시킨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거고요. 네. 또 제가 질의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막 그 고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질의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신원식 장관 나왔는데 답변 내용이 안 들리고 그것은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해가 네. 됐잖아요. 정해된 이유도 과관이죠. 사실은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표현을 그 표현. 빌미로 이렇게 정해시키고 네. 또 국회를 이렇게 제대로 운용이 안 되게 했잖아요. 사실 이 배경은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어떤 동맹의 단어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6월 2일 날 국민의힘 논평에는 네.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네. 한미일 동맹을 표현했는데 네. 한미일 동맹 속에는 한국과 일본, 한일 동맹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한미일 이렇게 일본과 쓴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래서 이 단어를 6월 2일 날 썼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날 네. 기자회견을 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예. 또 6월 4일 날은 MBC 100분 토론 가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안 고쳐서 다시 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좀 강하게 질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질타를 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네. 고성을 지르고 완전히 그러니까요. 국회를 막 둘러싸고. 아수사장으로 예. 만들어 버렸었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국민의힘들이 나와서 뒤에 이제 서서 네. 의원님을 거의 이제 애워싸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당시 좀 네. 무섭기도 하고 네. 위압감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정회가 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네. 우르르 한 30명은 된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예. 몰려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해서 저는 오히려 강하게 네.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왜 내가 하느냐라고 네. 얘기를 강하게 했죠. 상당히 위압적으로 왔지만은 네. 제가 누굽니까?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육군 네. 대장 출신으로서 사실 적을 호령해야 되고 하던 그 시절의 네. 패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애워싸고 했을 때 위압감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은 군인 정신으로 네. 제가 끝까지 맞서서 국민의힘이 예. 사과해라라고 했죠. 네. 지금도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건 계속 똑같으신 거죠? 당연하죠. 제가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것은 정신 나간 표현에 네.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정신 나간 요거는 한일 동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과하면은 한일 동맹을 사과한 꼴로 비춰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눈에 흙이더라도 사과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네. 문제 삼는 그런 네. 국민의힘의 모습인데 그 표현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당연하죠. 한일 동맹이 아닌데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써서 마치 우리와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사실 호도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네. 사실이 해외에서 봐서 여당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네. 한국과 일본도 동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게 내용이 진짜 문제인데 이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 두 가지 다 말이 안 돼요. 네. 표현 먼저 얘기했을 문제. 때 표현도 사실 정신 나간 표현은 네. 막말이 아닙니다. 사전에도 보면은 네. 이것은 관용구로 쓰이게 돼 있는 걸고 예까지 사전에 보면 예도 아, 나와요. 그래요? 예 같은 경우 보면은 네. 날씨가 추운데 반팔을 입고 있으니 저 사람 정신 나간 것 아니야? 이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것은 관용 억구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억구다라고 얘기하고 한동훈도 쓴 적이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그렇죠. 올렸더라고요. 예,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래도 있습니다. 이승기 가수의 노래 네. 정신 나갔나 봐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그 노래를 춤을 추면서 하면서 예. 정신 나간 이것은 표현은 일반 아. 관용구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라고 춤을 추면서 쇼츠를 올려서 되게 그랬어요? 화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이런 표현은 사실은 관용구로 쓰이는 것이 막말도 아닌 거예요. 네. 군에서도 아마 군에 갔다 온 분은 많이 써요. 위험한 훈련을 할 때, 유격 훈련이나 소총 사격이나 예. 포사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정신 집중해라, 정신 차려라. 정신을 빼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군에서 많이 저도 썼거든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유격 훈련 할 때 네. 외줄타기나 세줄타기 이런 거 위험한 거 할 때 구호를 외치잖아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네. 하면서 정신 나가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자 이런 얘기를 아주 위험할 때 진짜 위험한 훈련을 하면 사람들이 좀 당황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런 관용구들로 쓰이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정신 나간이 아니라 네. 한일 동맹이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 네. 동맹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러한 단어를 쓴 것은 제정신인 사람은 일본과 동맹한다, 동맹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일본과 동맹한다 또는 동맹의 단어가 적절한지 물어보면 대다수는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답변을 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공식 입장에서 쓴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니까 정신 나간 상태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강하게 질타를 했던 것이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네. 표현적인 면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수 없다. 네.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 예. 더 있는데 동맹이란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맹. 동맹은 예.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단어입니다. 아. 역사를 통해서 예. 동맹을 잘못 맺거나 잘못 맺어서 나라가 패망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약할 때 동맹을 잘 맺어서 국가의 생존을 보존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동맹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아.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하니까 네.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경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뭐 전 국회의원, 국민의원 출한 한미일 동맹을 쓰길 그거 잘못된 단어다 고쳐라 하니까 그분은 고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사실과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작년 23년 3월경에 이 네. 단어를 썼길래 아하. 페이스북에 예. 제가 공격을 했죠, 페이스북으로. 근데 안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동맹을 잘못 맺으면은 나라가 폐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동맹을 잘 맺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북한과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국가 존망과 관계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일 동맹 이거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있는 거죠. 문제다. 네네.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없는데 동맹이라는 단어나 동맹에 대한 개념이 네. 너무 무게감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기 뭐 시청자분들도 이솔님이 맞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이윤직님도 김병조님 존경합니다. 더 데스엘프님은 한일 동맹이란 발언은 반국가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지미코님, 정지환님, 이강산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김병주 의원의 말씀에 동의한다, 네. 존경한다, 응원한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의는 항의로 끝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정회까지 갔다는 거에 대해 저는 좀 놀랐어요. 네. 그렇죠. 결국 대정부 질문 뒤에 순서가 다 날아가 네. 버렸고 결국에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이 상정이 안 돼서 하루 좀 늦춰져서 또 통과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지연 작전을 국민의힘에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그 실제 목적은 최혜병 특검법을 네.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연시키고 또 대정부 질문을 질문, 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정부 질문하면은 정부 측에서 불리하잖아요. 계속 뭐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으로 정해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대정부 질문 중간에 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정해를 시킨 것은 아마 제가 그 기억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런 것은 국회법 선진화법 위배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를 그 당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일 동맹 문제 있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막 샤우팅을 했잖아요. 막 그것에게 네. 항의하면서 사과.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호영 의원은 사회자인데 사과하라고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뭐 30초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 30초 내 사과남 정의하겠다. 그것은 사실은 그 사회자는 그 위에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회 부의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서 30초 줄 테니까 사과해라. 네. 사과 안 하면은 뭐 어떻다. 그거는 끝나고 나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 대정부 질문 중간에 네. 한 것이 아쉽죠. 그래서 제가 사실 신원식 장관한테 물어볼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최혜병에 관련된 그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지적하려고 준비했는데 저 질문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죠. 그렇네요. 중요한 질의응답이 네. 있었는데 네. 그걸 못하게 됐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예. 결국에는 뭐 시간은 늦춰졌지만은 어제 최혜병 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뭐 필리버스터 24시간 진행되고 그걸 종료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현장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면서 중계를 했었는데 네. 어제 보니까 우원식 의장은 끝까지 그래도 시간도 넉넉하게 주고 네. 국민의 의원들 얘기도 다 들어주고 네.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고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어제 표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감격적이었죠. 네. 사실 지난 21대 최혜병 특검법 발의돼서 국회를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는데 22대 들어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7월 19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7월 19일이 어떤 날입니까? 최혜병. 최혜병이 순직된 지 일주일. 1년이 네.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아직도 수사 발표도 없고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규정대로 수사를 해서 경찰에 이첩시킨 박정훈 대령만 대래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네. 이러한 사항. 이것은 총체적인 국기가 문란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이 사항을 지켜보는 국민들 얼마나 그 분노스럽나요?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이 꼭 가야 되는데 22대에서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첫 대단히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감격적이었죠. 아. 네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지금 전광판도 나오는데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혼자 찬성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네, 의원으로서는 예. 뭐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눌렀고 네. 뭐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안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이 투표했는데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제2호권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어제 처리된 최혜병 특검법의 운명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뭐 있잖아요. 헌법 유린이다, 헌법은 뭐, 예. 위반됐다, 유린됐다, 뭐 등등 이런 것인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총선 민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부권 행사한 이런 것들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책 기조를 안 바꾸니 지금 2차로 국민 행동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대통령 탄핵 네. 서명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청원 운동이 네. 벌써 100만을 넘고 110만을 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네. 지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115만 7,081명. 네. 그러니까요. 예. 115만을 넘고 예.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거대한 민심들이 덜 끓게 되겠죠. 또 7월 19일이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서명하면은 그때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인데 7월 19일이 안에 해야 되면 되니까. 국민들의 그 기억 네. 이 불행한 사건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최혜병 순직에 대한 안타까움 네. 또 슬픔 이런 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수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거대한 민심의 네. 소용돌이에 몰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뭐 큰 상황이고 네. 국회에 왔을 때 지금 안철수 의원은 찬성한다고 했지만 네. 7명의 찬성 의원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참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그렇죠. 대통령과 함께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어려 보입니다. 네. 쉽지는 설득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양심적인 있을 국회의원이 거라고. 있을 네. 것이다. 네. 그래요. 한번 뭐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7월 19일 최혜병 순직 일주기를 앞두고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안 저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내부 모습 또 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의원님은 최고위원 이제 출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네. 어떤 출마의 변을 좀 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예. 월요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사퇴한 이후에 네. 대표직 사퇴한 이후에 얼마 있다가 바로 출마 선언을 했죠. 출마의 변은 지금 윤석열 지금 국민 시대 정신이 뭡니까? 사실은 시대 정신을 수행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질주를 막는 것이 한 그거고요. 그래 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최선봉에서 싸웠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실. 싸우는 모습.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네.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왔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부분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봐요. 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민생이 어려워져서 민생 분야가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가 후퇴했어요. 이 세 가지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네. 라면은 전략적인 전략가가 필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전략가로서 또 행동력으로서 네. 애국심으로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꼭 그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애국심 있고 또 이러한 행동력 있고 추진력 있는 쓰면서도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어서 이 당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네. 이재명과 함께 꼭 정권 교체를 해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많이 고민하다가 네. 나섰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네. 최고위원 선거. 네. 아마 뭐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또 룰도 개정이 됐으니까 네. 당원들이 어떤 선택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는 이번에 네. 경쟁이 치열한 걸 보고 우리 당이 살아있구나라고 느꼈어요. 22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최고위원회 도전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려고 일할 기회를 가져보려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만큼 민주당이 열심히 지금 할 의지가 충만돼 있다. 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그런 의지도 충만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제가 최고위원회 출마했으니까 많이 좀 일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경쟁이 치열한데 어쨌든 이거 경쟁은 경쟁이니까. 아, 그럼요. 네, 자, 네. 김병주 의원의 네. 결과 어떻게 될지 네. 많은 분들 지켜보실 것 같고요. 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상임위 별로 보면은 일을 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고 네. 일을 못 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는데 국방이 어떻습니까? 아, 국방이 일을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오늘 예. 오후 1시 반에 또 기자회견을 계획했습니다. 국방- 상임위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상임위를 안 열어주니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원래 수요일 날 어제 그저께 국방위를 열도록 돼 있었어요. 9시 20분에 잡혀 있었죠, 아침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것도 문자로 이렇게 띡 보낸 거예요. 예. 취소했다고. 왜 취소했다는 겁니까? 취소의 그것은 제가 그 전날 대정부 질문할 거기 때 그거에 그걸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해야 청문 그 국방위를 연다. 네. 그것은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자기가 지시를 받아서 그렇다 사과하라라고 요구해서 못한다. 얘기했고 사실은 그날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사과는 명분이고 왜냐하면은 그날 국방위가 열리면 첫 국방이잖아요. 네. 간사도 선임이 되고 소위도 구성되지만은 현안 질의가 이어서 업무 보고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업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병대 사령관 김기한 사령관이 그날 참석하게 돼 있고 네. 법무관리관 유재현 법무관도 참석하게 돼 있었거든요. 핵심 피해자 2명이 참석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렇네요. 또 특히 지금 세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신원식 장관이 국민의힘 간사 시절에 이종섭 장관과 그 시절에 엄청난 통화를 했잖아요. 그 통화 내용이 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핑계는 뭐 사과였지만은 열지 않았나 싶어요. 그날 왜냐하면 그날 청문회
국방위를 열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네. 오후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그 본회의에서 토의가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안보가 얼마나 엄중한가요? 지금 남북한의 긴장도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죠. 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상태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안보는 뒷전이고 대통령 방탄, 최혜병 방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국방위가 언제 열리게 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는 겁니까? 다음 주 정도는 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개원식조차도 보이콧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열어서 일단 이 양당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부터 해야 돼요. 시스템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서 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 돌아가는 상임위도 있고요. 법사위나 과방위 같은 경우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 이렇게 네. 돼 있는 데는 민주당이 상임위 맡고 있는 데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상임위는 안 열리거나 아니면 열린다고 해도 이게 좀 속도가 많이 느리다. 네.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네, 이렇게도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임위원장 우리가 네. 맡은 상임위는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는 아직 제대로 아주 출발도 못한 상임위가 대다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참 이 부분을 국민들이 봤을 때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을 하자. 정부 여당이 원래는 일 좀 합시다라고 야당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누가 여당이냐, 네. 누가 야당이냐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위의 여러 가지 현안,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도 있지만은 네. 지금 외교 문제 아니면 국방 문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게 밀착하는 가운데 우리 국방위가 열려가지고 여러 사안들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중한 상태죠, 지금. 아주 네.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오물풍선이 거의 뭐 7차례, 9차례 가까이 이렇게 도발이 있었고 네. 뭐 GPS 도발, 미사일 도발 이런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고 이래서 안전판도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국방위를 열어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 정일종 위원장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어이없는 겁니다. 참. 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아마 이제 총선 민심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혜병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재표결을 할 때 이게 국민의힘 경선 지금 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할 거냐 대표 선출되기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이것도 시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이 대표 후보가 아니 이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네. 특검을 하면은 우린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하는 이 특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하나 제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 특검의 추천이 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 네.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잖아요. 교섭단체 1명은 우리 민주당인 거고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하는데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비교섭 단체 거는 자기들이 포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 협회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네. 누구가 추천을 해서 하는 안, 한동훈 안은 대법원이 추천해야 된다. 이게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따질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네. 거부권 대통령 행사 못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맞서 싸우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건 나중 생각할 그 일이고. 나중 생각하는 왜냐하면 거고. 지금은 지금 법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굳이 그 일어나지도 않을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번 특검을 관철시켜서 빨리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 투쟁에 제일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된다. 네. 국민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대표가 되면 이 법을 발의하고 이럴 게 아니라 네. 특검은 어쨌든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특검 수용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한동훈이의 그 예. 바른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대법원장 안은 이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고 네.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시간 하자는 끌기 같아요. 의미예요. 예. 사실은. 네. 시간 끌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내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필리버스터에서 저희 오마이 TV가 네. 현장에서 생중계했던 이런 부분 중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편하게 자는 모습 네. 이런 게 좀 촬영이 되고 보도가 돼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로 파장을 낳았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제 경험도 과거에 해보셨고 또 선배 의원으로서 초선 의원들의 또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반대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간을 끄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막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국민에게 전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엔 필리버스터 하면은 기저귀를 차고 화장실도 화장실 안 안 가고 5시간, 6시간, 7시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도 좀 열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번엔 그런 열정을 볼 수가 없고 예.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졸고 장난치고 이런 네. 것들은 필리버스터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열정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위에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그냥 통과하기 하니까 네. 형식적으로 이래 한다 보여주기식 필리버스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필리버스터로 나온 사람들도 열정이 없고 네. 내용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필리버스터 그 현장을 보고 네. 아니 우리 세금으로 우리 돈으로 월급 받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본회의장 안에서 깜빡깜빡 좋을 수도 좋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네. 아예 그냥 자는 모습을 뒤집어 자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고 또 해당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계속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주 적절하지 않고 그냥 또 조를 짜서 대기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대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네.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물론 당사자들도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 어제. 네. 그리고 하지만 제일 이런 큰 반복이 되면 안 문제는 되겠죠. 저는 네. 모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언이라고 봐요. 최상병의 죽음 이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 실제 장비 파손의 비유를 했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예, 주진우 국민의힘 장비 파손과 비슷한 사례로 네. 이렇게 예를 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에서는 인명 손실 사망했거나 다치는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문책하는데 네. 장비 파손은 대단히 거간대예요. 장비는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인명 사고와 비교를 하는지 그런 어떤 내해로가 어떻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인명과 장비와 같이 보는지 네. 그것이 아주 개탄스럽고 분노스러웠고요. 또 계급 체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병 계급체계. 그 병사들의 계급 체계가 2등병, 네. 1병, 상병, 병장인데 손가락하면서 1, 2, 3으로 가듯이 예. 1병, 2병 상병에서 그러니까요. 1, 2, 3, 4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해서 계급을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필리버스터 할 때. 예.
그러니까 이등병이 제일 밑에 계급이고 그다음 일병, 상병, 병장인데 맞아요. 다 아시죠? 이런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또는 군에 관계된 걸 하면은 군을 안 갔다 왔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저히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공부도 제대로 안 돼서 하는 거죠. 그 내용도 다 보니까 대다수가 엉터리로 주장을 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현장에서 지켜보는데 대단히 답답하셨겠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예. 특히 장비 파손과 인명 손실을 동일시하는 비율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역시 예. 유유상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네. 거기에서 참모도 하고 했던 주진우 국회의원의 태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채원 참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뭐 조작됐니 뭐 이런 것들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인명을 존중하고 중시하고 또 약자를 존중하고 중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인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했죠. 네. 예.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뭐 그런 또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부분도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만약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형평성은 같지 않아요. 기준은 같을 수 몰라도 형평성과 기준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을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이 파손이 됐다. 또는 하포가 파손됐다.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 파손된 원인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수인지 의도적인 걸 해서 네. 징계를 한다든가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이 다치거나 병사가 군에서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하면 예. 이것은 아주 엄격히 해야 되는 거고 장비 파손은 사실 기준도 다르고 형평성도 달라요 사람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비는 새로 사면 되는 건데 군이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군도 이제 장병들의 그러한 네. 인격 그 장병들 생명을 중시 여기는데 그거를 같은 무게로 장비 파손과 비슷하게 예를 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기준과 형평성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장비는 이제 말씀하신 건 새로 사면 되는데 네. 우리 아들, 우리 장병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군에서 사실은 장비 파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의도적이지 않고. 그래서 뭐 손망실 처리하고 그럼 뭐 손망실 이렇게. 처리하고 뭐 네. 거기에 따른 어떻게 손망실 처리 이런 것도 용을 잘 하시네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손망실 처리 되게 네. 어려운 손망실 처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럼 국고로 그걸 배상하고 또 뭐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하고 대개 장비 파손은 저도 군에 있을 때는 간대하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인격 사람에 대한 어떤 다치거나 그러니까요. 뭐 하는 사고는 아주 엄격히 조사를 해서 신상 필벌을 했죠. 예. 네. 자, 이 부분 계속해서 뭐 지적이 나올 것 같고요. 봤더니 주진우 의원이 병역을 봤더니 5급 전시 동원병입니다. 사실상 군면제죠. 네. 5급이니까. 그래서 1병, 2병, 상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2, 3, 4 1병, 2병, 상병, 병장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 있어서 따져보고 네. 살펴보고 나온 거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 병사들의 이 사망 사고였잖아요. 네. 해병대병으로 가서 사망한 건데 체해병. 그러면은 체해병 같은 경우 계급이라든가 이런 네.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사항이 그렇네요. 그 묘사가 또 되고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네. 계급구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많은 문제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지금 네. 다가왔는데 체해병 특검법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또 어떻게 담아낼까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 설득해낼까, 이걸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저희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제가 뉴스의 중심점에 서 있었는데 네. 이것은 한일 동맹은 절대 안 됩니다. 동맹은 그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또 지지자분들이 많이 제가 국민의힘에서 사과하라고 하고 코너에 몰렸을 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네. 큰 힘이 돼서 버팀목이 됐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맞서 싸우고 또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꼭 간철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하면은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